안녕하십니까, 이산입니다. 일본의 여류 만화가이신 다츠키료 선생께서 당신께서 그동안 꾸어온 예지몽의 내용들을 일기장 형식으로 작성을 하여서 출판한 그의 만화작품 내가 본 미래에서 올해 2025년 7월 5일 새벽 4시 18분에 일본의 난카이 트로포죠. 난카이 해곡에서 거대한 지진이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일본 열도가 큰 재앙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앞선 영상에서 수비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풀이를 하여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을 좀 더 보완하고 보충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소위 풍수 기문에서 말하는 삼원 구운에 와 있습니다. 이 구운의 화두는 불입니다. 불과 관련된 직종, 직업이 뜨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불은 무엇입니까? 산불이고 지구 기온 상승, 화산 폭발, 전쟁, 포화, 지진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시 말해서 불로서 심판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구간말이 올해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동기가몽이라고 하잖아요. 동기가몽을 하고 있다. 그러면 불에 대한 일들이 올해 속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불부터 전쟁부터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러면 도대체 이 숫자 9는 무엇이길래 그럴까? 1에서 출발해서 9회까지 왔잖아요. 이것은 종점까지 온 거죠. 종점까지 왔으니까 올해가 9가 떨어졌으니까 올해는 종말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종말입니까? 종말은 없습니다. 세상에. 죽음도 없습니다. 자, 새로운 출발점에 왔다. 출발점 직전에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말에 와 있으니까 출발로 가기 위한 커다란 변화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몸살을 앓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9에서 더 나아가면 1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10을 더하게 되면 1이 되죠. 1은 다시 1로 시작으로 환원하는 것입니다. 일시 무시 일이요 일종 무종일이다 라고 천부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변화입니다. 변화. 지구촌 곳곳에서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1에서부터 9까지 올 때까지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감정이 엉어리가 져 있어요. 확 쌓여 있어요. 감정의 엉어리가 져 있습니다. 국가 대 국간, 개인 대 개인 간. 이것은 어떻게 된 거? 언젠가는 폭발을 하게 돼 있잖아요. 폭발을 한단 말이에요. 올해 폭발을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1에서 9까지 올 때 에너지가 엉축되어 있어요. 좋은 에너지든 나쁜 에너지는 엉축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엉축되어 있으면 당연히 팽창을 하게 돼 있죠. 이제 갈 때까지 갔단 말이에요. 팽창을 해서 폭발을 해버린 겁니다. 폭발을 해버리면 확장이 또 나타납니다. 이 과정이 변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변화에서 우리는 그냥 변화가 순수하게 나타날까요? 어려운 일도 만나게 되죠. 험난한 일도 만나게 되죠. 험한 일도 만나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천재지변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 지진, 화산 폭발, 쓰나미, 폭우, 폭염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현재. 폭우가 오는 것도 불에 의해서 오는 겁니다. 열이 올라가니까 수증기가 많이 올라가서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또 무엇이죠? 불은 전쟁이잖아요. 전쟁. 이것을 다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재앙이란 말이에요. 재앙. 문재앙이 아니고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란 것은 변하고 재앙이다라고 방점을 찍고 분별을 해 들어가면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일본이란 국호를 보게 되면은요, 여기가 4고 5죠. 더하면 9가 나오잖아요. 9가 나타나서 동기가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재앙이 나타나 있는 거죠. 재앙. 또 변화라고 그랬잖아요. 변화, 재앙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9는 4구입니다. 오행에서 금의 숫자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란 말이에요. 여기는 신금이고 여기는 경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극하는 것은 화란 말이에요. 불로서 심판한다고 그랬잖아. 구분했어요. 그런데 27화죠.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정화 여기는 병화죠. 병화가 와서 경금을 극하는데 바로 7이 9를 극하는데 7월 달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본이란 나라가 7월 달에 재앙이 있다. 일본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일본만 그런 게 아닙니다. 형태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했는데 7월 2일 오늘이 되고 9일도 된다라고 했는데요. 여기까지 놓고 볼 때는 이게 수비학적으로 맞아 들어갑니다. 100년 전에도 예측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보면 9조, 이렇게 더하면 9조, 이렇게 되면 9입니다. 그렇다면 7이 남았잖아요. 이 7이 병화가 경금인 9를 이렇게 극한단 말이에요. 새벽 4시 18분이 정확히 수비학으로 예측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100년 전에도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은 지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에서 만약에 재앙이 나타났다고 했을 때 그것이 일본만의 일입니까? 전 지구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지구의 일입니다. 지구의 일이라고요. 12의 일. 이것을 더하면 3핵이 됩니다. 3과 6은 9핵이 됩니다. 재앙의 숫자가 그대로 나타났죠. 자, 지구별 자체가 불안한 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구별의 태생 자체가 구라는 주파수를 안고 왔기 때문에 불안하다. 그러면 이 지구는 무엇입니까? 지상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천국은 어디입니까? 지평선을 그려놓고 지평선 위에가 바로 천국이고 밑에가 땅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대한민국이라고 온전할까요? 온전하지 않아요. 지금 변화를 가장 먼저 겪었잖아요. 3이고 17이고 5고 11핵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2가 나오죠. 이렇게 되면 9가 되죠. 9는 떨어버리니까 이것 떨어버리고 이것 떨어버리면 이렇게 4가 되고 4와 5는 9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이랑 국호도 올해 자칫하면 사라질 그런 위기에 와 있단 말이에요.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전 국민이 각성을 해서 나서야 될 그런 시기다라고 보여집니다. 중국, 가운데 나라, 얼어 죽을 가운데 나라야. 세상에 민폐를 끼치는 가운데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두 가지로 나눠지죠. 중화 민국이라고 합니다. 대만을 뜻하는 거죠. 또 중화 인민 공화국입니다. 자유란 얘기가 빠졌죠. 중화민국은 자유민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입니다. 여기서는 주파수 9가 안 나옵니다. 중화에서 나옵니다. 중화에서, 중국에서도 안 나오고 중화에서 나오죠. 중화라는 이름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올해부터. 자,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5고 4 더하기 5는 9란 말이에요. 중화민국이랑 국호가 사라질 수가 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은 중국이 그 소수민족들이 다 독립을 해서 유럽화되는 것입니다. 자유유럽화돼서 서울에서 열차를 타고 홍콩까지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오느냐, 이것만 바라고 있습니다. 필리핀 8, 4, 6이죠. 이렇게 되면 10이죠. 8을 더하면 18인데 이것은 9입니다. 자, 결론 나왔죠. 일본에서 대지진이 있어서 재앙이 있다면 일본만의 일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게도 영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전 지구적인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도쿄를 보게 되면 4핵과 5핵으로 되어서 9가 나오죠.
만약에 난카이 트로프에서 대지진이 있으면 도쿄가 온전할 리가 없습니다. 후지산입니다. 12핵에다가 3핵에다가 3핵입니다. 이렇게 되면 3이죠. 3, 3, 3개니까 9가 떨어집니다. 후지산 화산 폭발을 예고할 수가 있습니다. 경주를 이렇게도 쓰고요. 이렇게도 쓰죠. 자, 여기서는 주파수 9가 안 나오는데 옛 지명인 스라블에서는 나옵니다. 4, 5, 9죠. 9는 떨어버리고 더하면 9가 나온단 말이에요. 경주에까지 영향이 있겠다. 시진핑 섭검평이라고 씁니다. 11핵, 11핵, 5핵입니다. 이렇게 되면 2가 되고 2가 되고 더하면 4가 되고 이렇게 되면 9가 됩니다. 이미 제가 시진핑이 올해 실각한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9라는 것은 건강도 되게 안 좋습니다. 건강사고, 실각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일반일, 철수와 영희할 때 영희가 많이 있죠. 편한 이름이죠. 그래서 이 이름을 예를 들었습니다. 꽃뿌리 영자다라고 해서 꽃으로 오해하고 여성 이름에 많이 씁니다. 이것은 영웅 영자입니다. 영웅의 삶은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시비 풍파입니다. 뒷말이 많고 남이 장군 보십시오. 시비 풍파가 많아요. 여성의 이런 이름을 쓰게 되면 부부 불화하게 되고, 희자는 계집 희자다, 아주 이쁜 글자 돼서 여성 이름에 많이 쓰는데 이것을 파자를 하게 되면요, 여자가 신하야. 신하, 불러다닌다 이런 뜻입니다. 콜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희생당하면서 산다. 남편이 군림하고 그에 맞춰주지 않으면 부부 이별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11핵과 9핵으로 되지, 9는 떨어버리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2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9가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가 7핵이 들어가야 되죠. 7핵 성씨가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이씨가 있습니다. 이영희 씨, 이영희 씨. 그 다음에 성씨도 있습니다. 성영희 씨. 자, 영희라는 함자를 지닌 여성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철수와 영희할 때 옛날 국민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예를 들은 것 뿐입니다. 만약에 누가 된다면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희, 그 다음에 신영희, 오영희, 차씨도 실액입니다. 차영희, 그 다음에 지영희, 그 다음에 두영희, 여식, 여영희. 이런 성씨를 가지신 분들 중에서 영희라는 이름을 쓰게 되면 올해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요? 첫째, 건강 문제. 그 다음에 사고, 재난. 위험한 곳에 가면 안 되겠죠. 물가에 가도 안 좋습니다. 사실은요. 자, 이런 것을 조심하고 실족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심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예를 든 것은 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란 다수의 이름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런 예를 들어서니 보통 사람들도 이렇게 맞춰서 한번 보란 얘기입니다. 본인이든지 가족이든지 지인들의 이름을 통해서 좋고 나쁨을 일진까지 가려낼 수가 있는데 2가 들어오는 일진이나 7이 들어오는 일진이 되게 안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잔 말이에요. 2025년 7월 여기가 9잖아요. 그러면 7월달이 좀 안 좋죠. 여기다가 다시 7이 떨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7이 떨어지려면 16이 되면 그렇잖아요. 16이 7이 그 다음에 25이 34일은 없죠. 자, 이 정도로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러버버그. 최근에 기승을 부리죠. 왜 그럴까요? 주파수를 보겠습니다. 5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2란 말이. 이렇게 되면 10이죠. 이렇게 되면 8이죠. 더하면 18이죠. 18은 9가 납니다. 바로 재앙의 주파수를 가진 벌레가 출몰하고 있습니다. 기승을 부립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벌레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 것은 이에 대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변화가 있고요. 그 지역에서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재앙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주역에 이런 말이 있죠. 이상이면 겸빙지하라. 그대여 지금 서리를 밟고 섰는가? 그대는 곧 얼음을 밟게 될 것이다. 설이라는 것은 가을이잖아요. 가을이니까 얼음이 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곧 겨울이 온다라는 뜻이죠. 이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삼척동자도 아는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주역에서는 이상이면 겸빙지라는 말로서 사물의 기미를 포착하라. 주역이 귀신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귀신같이 기미를 포착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기미도 이렇게 해석해서 포착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의 눈짓, 손짓, 발짓, 이상한 행동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파악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